절대 저녁에 물을 참지 마세요. 참을수록 밤에 더 자주 깨어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가 10년간 3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밤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에이나 베아트리스 바르보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로 살아온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인간의 감정, 감정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제 임상 현장에서 배운 것들, 제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과 독자들과의 만남에서 얻은 통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3번, 4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깨어나시나요? 심장 검사도 정상, 방광 검사도 정상, 신장도 정상인데 왜 잠을 푹 못 주무시는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면장애와 야간 빈뇨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물 마시면 화장실 가니까 안 마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물을 참을수록 오히려 더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8가지,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검사가 정상인데도 밤에 자주 깨는지 그 숨겨진 원인. 둘째, 왜 물을 참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지. 셋째, 왜 싱겁게 먹으면 부종과 야간뇨가 심해지는지. 넷째, 조용한 만성염증이 수면을 어떻게 망치는지. 다섯째, 자율신경 과민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 여섯째, 레몬의 놀라운 한겸증 효과. 일곱째, 정확한 실천 방법 3가지. 여덟째, 실제 환자들의 변화 사례. 특히 7번째에서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 하나만 실천하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왜 모든 검사가 정상인데도 밤에 자꾸 깨어나는가?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검사가 정상인데도 밤에 자꾸 깨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한두 시간 만에 또 마려워서 깼다. 막상 가보면 소변량은 얼마 안 되는데도 깨어났다. 낮에는 2-3시간 회의해도 괜찮은데 밤에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험이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십니다. 심장내과, 비뇨기과, 신장내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검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검사상 이상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밤마다 고통받고 계시죠. 대한비뇨기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야간 빈뇨 환자의 10명 중 6명은 방광이나 전립선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명 중 6명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몸속 수분과 소금의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과민해진 신경입니다. 미세혈관의 조용한 염증도 원인입니다. 이것들이 진짜 범인입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는 정상이고 방광 초음파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문제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집안의 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물이 충분히 흐르면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녹이 슬고 물때가 끼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작은 혈관, 특히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광 주변의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경이 영양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민해집니다. 마치 고장난 화재 경보기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비상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변이 별로 없는데도 자꾸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 빈뇨에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정세훈님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 정세훈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밤 최소 3번은 깨어나셨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청은망은 무겁고 온종일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죠. 정세훈님은 병원을 여러 곳 다니셨습니다. 신장내과에서 검사 받으셨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방광과 전립선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내과에서도 검사 받으셨습니다. 심장도 건강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세훈님은 매일 밤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생활 습관을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세훈님은 밤에 화장실 갈까봐 저녁에는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목이 말라도 꾹 참았습니다. 또한 혈압 걱정에 저녁 식사는 거의 간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싱겁게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내분도 남편 건강을 위해 소금을 최대한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2가지 습관이 밤잠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물을 참으니 혈액이 농축되었습니다. 소금을 줄이니 수분이 혈관 안에 못 머물고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결국 신경은 과민해지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정리, 지금까지 왜 검사가 정상인데도 밤에 자주 깨는지 그 진짜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요. 방광 문제가 아니라 수분과 소금의 불균형, 그리고 과민해진 신경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을 참으면 역효과가 나는 걸까요?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물을 참으면 왜 오히려 더 자주 깨는가? 물을 참으면 왜 오히려 더 자주 깨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소변도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들어가는 게 적으니 나오는 것도 적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물통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조절 시스템입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저녁에 물을 제한한 그룹이 오히려 야간 배뇨 횟수가 1.3배 더 많았습니다. 물을 안 마셨는데 더 자주 화장실에 갔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왜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는 아주 정교한 체액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혈액의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농축됩니다.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마치 꿀처럼요. 우리 몸은 이것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끈적한 혈액은 심장, 뇌,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혈액을 희석시키기 위해 오히려 소변을 더 만들어냅니다. 몸속 수분을 배출해서라도 혈액 농도를 낮추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진한 설탕물을 생각해 보세요. 설탕물이 너무 진하면 흐르지 않습니다. 걸쭉해서 막힙니다. 우리 몸은 이걸 막기 위해 물을 더 내보내서라도 농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소변은 더 자주 마려워집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누우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에 목이 마른데도 참고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식사 후 물을 일부러 안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 전에 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물을 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 환자 사례, 김희정님, 70대 여성 김희정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님은 밤에 4번씩 깨셨습니다.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주변에 말하기도 부끄러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결과 신장 모양과 기능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평소 물을 너무 적게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물 3잔도 안 드셨습니다. 김희정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하니까 아예 안 마셔요. 물만 마시면 소변이 마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물을 안 마시니까 혈액이 농축되고 몸이 응급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된 겁니다. 제가 김희정님께 하루 섭취량을 조금씩 늘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요? 더 마시라고요? 그러면 더 자주 깨지 않을까요?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물을 더 마셨는데 밤에 덜 일어나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김희정님의 야간 빈뇨 횟수는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한두 번으로 더 줄었습니다. 손녀와 놀 때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의 신비입니다. 적게 넣으면 적게 나온다는 단순한 산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마셔야 몸이 안정되고 밤잠도 편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정리자, 여기까지 왜 물을 참으면 역효과가 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면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몸이 이를 희석시키려고 오히려 소변을 더 만들어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런데 물만 마시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왜 싱겁게 먹으면 부종과 야간뇨가 심해지는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싱겁게 드십니다. 고혈압 예방에 소금이 나쁘다고 들으셨죠? TV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과도한 소금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3개 이하인 분들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소금,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 안에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입니다. 집안의 정수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 안에 물이 머물러 있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죠. 정수기 탱크가 새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소금은 바로 그 정수기 탱크 역할을 합니다. 혈관 안에 물이 머물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삼투압 원리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혈관 안 나트륨 농도가 낮으면 물은 농도가 높은 조직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다리나 얼굴이 붓습니다.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중력 영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낮 동안 조직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는요?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낮에 다리가 붓고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시나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발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시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면 소금 불균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장호영님, 60대 남성 장호영님의 사례입니다. 장호영님은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정확히 깨어나셨습니다. 마치 알람이 맞춰진 것처럼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깨셨습니다. 장호영님은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10년 넘게 무염에 가까운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국에 간을 안 하시고 반찬도 거의 맛이 없을 정도로 싱겁게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살짝 높았습니다. 그리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 하한선에 가까웠습니다. 몸은 이미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호영님께 식사할 때 소금을 아주 약간만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과하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상 범위 안에서 적정량을 드시라는 겁니다. 하루 5빅 정도면 충분합니다. 3주 후 장호영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안 깨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계셨습니다. 장호영님의 야간 배뇨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아내분도 함께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밤에 안 깨니까 본인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의 정리, 지금까지 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요. 소금을 너무 줄이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고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적정량의 소금은 오히려 필요합니다. 자, 이제 4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세 혈관 염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째, 조용한 만성 염증이 수면을 망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염증이라고 하면 무릎이 붓거나 목이 아픈 것을 생각하십니다. 아프고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 말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목이 붓고 아프죠. 그런 염증은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염증이 있습니다. 바로 저등급 만성 염증입니다. 영어로는 low grade inflamm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염증은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습니다. 열도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몸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미세 혈관에 악영향을 줍니다. 혈관벽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마치 수도관의 녹이 천천히 새우는 것처럼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CRP 수치가 정상 범위 상한선에 있는 사람들은 야간 빈뇨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CRP는 C반응 단백질로 염증 지표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높은 쪽에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어도 최적의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염증이 왜 야간 빈뇨를 일으킬까요? 미세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혈관이 유연성을 잃습니다. 비유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새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새 호스는 말랑말랑하고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갈라지죠. 물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으로 손상된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방광 주변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과민해집니다. 조금만 자극해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일어나라, 화장실 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평소에 쉽게 피곤하시거나 손발이 차신가요? 아니면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잘 안 낫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몸속에 조용한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밤잠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윤지현님, 50대 여성 윤지현님의 사례입니다. 윤지현님은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3번씩 깨셨고 다시 잠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윤지현님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식사도 불규칙하셨고 운동도 못 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더 피곤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CRP 수치가 정상 상한선에 가까웠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최적의 건강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윤지현님께 한겸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권했습니다. 레몬, 생강, 녹색, 이피채소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따뜻한 소금물에 레몬을 넣어 마시라고 했습니다. 4주 후 윤지현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예전에는 일어나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있어요. 염증 수치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 중간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리, 지금까지 미세 혈관 염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요. 조용한 만성 염증이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어 밤에 자주 깨게 합니다.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자율신경 과민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 자율신경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것, 천을 조절하고 땀을 흘리는 것, 모두 자율신경이 담당합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활동을 담당합니다. 위험 상황에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에 힘을 줍니다.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시키는 거죠.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휴식을 담당합니다. 소화를 시키고 몸을 회복시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부교감신경입니다. 방광도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방광의 소변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가 갑니다. 보통 300에서 400ml 정도요. 그래야 밤새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이 과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몸이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방광의 소변이 100ml만 차도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고장난 화재 경보기가 연기도 없는데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는 사람은 야간 빈뇨 위험이 2.8배 높았습니다. 자율신경 건강이 수면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자율신경을 과민하게 만들까요? 제 임상 경험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집니다. 둘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율신경도 지칩니다. 셋째, 수분 불균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율신경이 흔들립니다. 넷째, 미네랄 부족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이 부족하면 자율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칼륨,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누우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시거나 손발이 차가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잠이 깨신 적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자율신경이 과민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간 빈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박정수님, 60대 남성 박정수님의 사례입니다. 박정수님은 잠자리에 누우면 이유 없이 불안하셨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이 잘 안 오셨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2~3시간마다 깨어나셨습니다. 깨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었습니다. 박정수님은 젊었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셨던 겁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니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항상 긴장 상태라는 뜻입니다. 휴식 모드로 잘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박정수님께 잠들기 전 이완 루틴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소금물을 천천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